자, 이제는 영원한 구속이다라는 흰님의 댓글도 있고요. 촛불 승리다 슈리님의 네. 댓글 정말 국민의 승리입니다. 조영선님, 맞습니다. 네. 좀 다들 감격한 그런 댓글들을 많이 좀 주고 계신데, 자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조사 과정이 네, 네.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200쪽 넘게 지금 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질문을. 김용현 네.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 공소장을 보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즈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네. 사실관계를 다 물을 거고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말고도 또 이제 계엄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군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200쪽이라고 하는 좀 많은 양으로 보이지만 네, 네. 계엄을 어떻게 모의하게 됐고 그렇죠. 그 네.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네. 다 확인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그 어떤 의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런 물증들과 다른 그 관련자들에게 받은 증언들 다 합쳐서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질문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재구성할 거다. 내란 사태를 하나하나 따져 볼 거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예. 뭐 여당과 야당의 문제, 뭐 이런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요. 법 집행의 문제거든요. 법 집행. 범죄자를 수사기관이 그렇네요. 체포를 한 겁니다. 네,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가 지금 체포에 불응하고 지금 네. 며칠째 요새 안에서 숨어 있다가 드디어 체포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니 공수처가 무슨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이 이거 참 어이없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사실은 국민의힘을 보면 예. 참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플래카드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란 선동, 네. 민주당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내란이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내란 정당이면서 민주당이 마치 내란을 선동한 것처럼 하고 네. 사기 탄핵,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극우랑 이제 함께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렇죠. 극우랑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혀 다른 뭐 이 자유통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거 당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한 몸 같아요 지금 좀. 맞습니다. 예. 네, 그 정말 네. 한 줌의 극우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관저 쪽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 20-30명이 와가지고 입장 발표하고 이것도 불법 영장 집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자,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나중에 또 반응하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님께서도 슈퍼 챗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최영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48시간 동안은 이제 조사를 할 거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해야 48시간 되겠죠? 내에 예. 이제 영장이 또 이제 구속영- 구속영장이 청구가 예. 돼야 됩니다. 어허.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경찰에서 지금은 이제 공수처로 갔죠. 공수처에서. 아마 네. 10일, 그다음에 검찰로 송치해서 10일 아마 이렇게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에서 20일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10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한다. 구속 영장 발부 는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의 100% 100%. 가능하다. 네. 거의 100%. 네, 네. 체포 영장의 요건은 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면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고요. 조사 받아라.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 영장은 거기에 더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주라고 하면 막 저기 도망가고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수사에 이제 수사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디 숨어 있거나 이런 게 다 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도주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을 도주에 있는 상태였고 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우리가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구속 영장은 네, 충분히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는 거의 이제 100%다. 그럼 구속된 상태에서 20일 동안 수사를 받고 네. 기소가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양홍중님이 이 슈퍼챗 보내주시는 뭐라고 하셨냐면 전두환 일당의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주세요. 이런 또 저 의견도 주셨어요. 완전 공감합니다. 음. 전두환이 1심 내란죄와 군사 반란죄를 일으킨 다음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바로 사면이 됐습니다. 예, 그런가 맞아요. 하면 네. 자기 전 재산은 29만 원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근데 그 돈을 다 추징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골프 치고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네. 마지막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자서전 내서 자기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연사를 했죠. 저는 이것이 후대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두환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윤석열이 똑같이 따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죄가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네, 민주당에서는 음. 내란죄의 경우에는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네. 발의를 했고요. 이 법안도 반드시 통과가 돼서 네,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속보 들어오는 거 보면 윤석열 변호인단의 얘기가 공수처 그러니까 윤석열 조사에서 진술 거부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그럼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진술 거부하더라도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음. 별로 별다른 그 영향은 미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인이 진술을 하더라도 다 변명과 소위 어거지로 일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 저는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대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일단은 변호인단은 수사에 협조 안 한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일관되게 네, 이게 불법이고 네, 부당하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응하지 못해. 네,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다 이게 적법하고 법을 지키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한 줌에 네. 그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전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네. 바깥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 플레이는 계속 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네. 자, 이쁜이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함께 현장 하고 계시고요. 자, 정진석 실장이 이제 말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체포 응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후에 긴급 수석 회의를 개최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의를 하면서 뭐 근데 사실은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아서 뭐라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좀 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정진석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무가 직무.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어떤 그런 보좌를 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도 본인이 마치 그 윤석열의 뭐 변호인이나 되는 것처럼 아침에 6시 반에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요. 네. 지금도 그냥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 체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아. 아니라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아침 일찍 낸 그 입장을 보면은 아니 윤석열이 무슨 뭐 남미의 마약 갱단 그렇죠. 뭐 두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체포하려고 그러냐 제3의 장소에서 아니면 그렇죠. 방문 조사를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네. 입장을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 윤석열의 개인 변호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고 공무원. 심지어 네, 그 변호인단하고도 말이 안 맞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맞아요. 네. 변호인단과고 논의도 안 된 상황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네.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자, 탄핵 심판도 계속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제는 안 나갔습니다. 윤석열이 네, 안 네. 나가고 내일도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갈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체포되고 이런 상황, 체포에 계속 불응하다가 체포가 된 이 상황 자체가 네.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윤석열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8년 전에 박근혜 때도 수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탄핵의 또 사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준 거죠. 네. 법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예, 헌법을 수호하거나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그것도 네. 보여준다. 네, 네. 그래서 징계 재판인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여기서도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네.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이 아마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될 거다. 네. 그래요. 자, 지금 관저 현장을 저희 오마이 TV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까는 윤석열 체포된 그 이후에 저 오른쪽에 있는 관저 옆에 있는 잔디밭 바로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강아지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강아지가 어떤 뭐 여성이 강아지 돌보는 네. 마치 산책을 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해 보이고 아까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네. 그 여성이 누군가요? 일반 주민인가요? 정확히 일반 주민은 아닌 것 같고 네. 정확히 확인은 안 되죠.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관저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네. 윤석열 부부와 관계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포함한 모든 어떤 여성이 네.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여성이 강아지들과 함께 등장을 했다는 것은 저희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도 높군요. 뭐 그럴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는 거겠죠. 네. 저희가